옵티머스, 거대학의 카르텔. 1. 전파진흥원 투자와 검찰의 불기소. 옵티머스는 거대학의 카르텔이자 대한민국의 현대판 밀본에 해당한다. 우리는 검찰개혁을 외치고 있지만 여전히 기득권의 카르텔은 견고하다. 현대판 밀본은 조선시대 정도전이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창제를 막기 위해 결성된 비밀 조직의 이름으로 TV드라마 뿌리 깊은 나무에 등장했음. 이 글은 시리즈로 쓸 생각이다. 이 내용은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한다. 깨어있는 시민들의 개혁의 목소리가 유일한 희망이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글의 공유를 부탁한다. 1. 옵티머스 사태가 커지는데 본격적인 계기가 된 것은 전파진흥원의 투자 때문이다. 투자의 실무 책임자는 최남용 기금운용본부장이고 최종적인 승인은 서석진 원장이 했다. 그리고 이 자금은 금융브로커였던 정영재에 의해 옵티머스로 전달이 되었다. 전파진흥원. 2. 언론에서는 전파진흥원이 옵티머스에 사기를 당한 것처럼 보도가 되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일반적으로 가장 보수적인 집단 두 곳을 꼽으라면 공무원 집단과 금융 집단이 있다. 전파진흥원이 기금 운용을 하는 자리라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갖춘 극도로 신중하고 보수적인 인물일 것이다. 3. 전파진흥원의 돈이 최초 옵티머스로 들어오게 된 과정을 보자. 전파진흥원은 2017년 5월 4일 정보통신진흥기금 200억 원을 운영할 투자회사를 구한다는 공고를 내고 당일 5월 4일 토러스 투자증권을 운영사로 선정한다. 그리고 이 자금은 6월 23일 이자를 포함해서 200억 2728만 원이 옵티머스 펀드 계좌로 이체된다. 토러스 투자증권. 토러스로 선정된 것이 왜 2개월도 되지 않아 옵티머스로 넘어가게 된 것일까? 토러스에서 옵티머스로. 4. 전파진흥원은 6월 2일 방송통신발전지금 100억 원에 대한 투자 대상 관련 공고를 내고 3일 만에 6월 5일 AB자산운용 옵티머스를 운용사로 선정한다. 선정된 당일 전파진흥원에서는 100억 원을 이체해 주었다. 이런 엄청난 일들을 알선수재 혐의로 2번의 유죄를 받고 1번 실형까지 마치고 온 범죄자이자 금융브로커와 전파진흥원의 실무 책임자가 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 금융브로커와 실무 책임자 100억, 200억, 300억을 금융브로커 정영재. 5. 정부기관의 금융운용을 한다는 것은 모든 자산운용회사들의 목표에 해당한다. 가장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인 정부 자금을 운용한다는 것은 다른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들어올 수 있는 보증수표와 다름없기 때문이다. 극도로 보수적이고 까다로운 절차를 거친다. 상계와 같은 허술한 방식으로 운용사 선정이 되고 신속하게 돈이 꽂히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표면적으로는 서석진 원장이 지시하고 최남용 본부장이 따르고 정영재가 브리지 역할을 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뒤에 더 큰 힘이 움직였을 것이라는 판단이 합리적이다. 6. 심지어 최남용과 정영재는 부부 동반으로 3박 4일 일본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고 최남용의 딸은 2018년 초 정영재가 대표로 있는 골든코어라는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됐다. 이는 검찰이 확보한 진술이고 옵티머스와 전파진흥원 간의 로비의 실체를 파헤칠 수 있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지만 검찰은 수사를 하지 않고 그냥 덮었다. 표면적으로 이런 큰 문제를 일으킨 실무 책임자 최남용은 2018년 내부 징계를 한번 받고 전파진흥원이 위치한 나주에서 경인지역본부장으로 발령받았을 뿐 기소는커녕 검찰 조사도 받지 않고 이 사건은 조용히 무마가 되었다. 7. 2017년 12월 이혁진은 김재현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전파진흥원에서 투자받은 돈을 용초와 다르게 부실기업인 성지건설의 인수를 위해 MGB 파트너스 전환사채 매입에 사용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건은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김재현이 이혁진과 함께 자신을 고소한 이혁진의 사촌이자 옵티머스 전략기획실장인 이모 씨에 대해
이사갈 집에 대해 가압류를 걸어 고소를 취하게 만들고 검찰은 바로 각하시켜버렸기 때문이다. 사실상 검찰은 이 사건을 강남경찰서로 내려보내고 의도적으로 뭉갰다. 윤석열은 그 사건이 각하된 이유가 이혁진이 도주해서라고 해명했지만 이혁진은 3월 18일 귀국을 했다. 금과 뭔가 검찰을 통해서는 방법이 없다고 판단한 이혁진은 2018년 3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베트남 순방을 무조건 쫓아간다. 베트남에서 이혁진은 당시 유영민 과학기술부 장관 현 청와대 비서실장을 만났고 전파진흥원이 옵티머스 투자를 감사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실제 2018년 4월부터 과기부는 산하기관인 전파진흥원에 대해 대대적인 감사에 착수한다. 만약 이 감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면 옵티머스의 사기 행각은 여전히 진행형이 되었을 것이고 피해 금액은 더 불어났을 것이다. 10. 어쩔 수 없이 이 감사에서는 전파진흥원에서의 투자금을 다르게 사용한 것이 큰 문제가 되어 드러났다. 이 감사는 4월부터 6월까지 진행이 되었고 과기부에서는 옵티머스에 투자한 자금에 대해 회수를 지시했다. 전파진흥원에서는 만기일에 자금을 회수했다고 주장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날짜별 회수 금액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전파진흥원의 자금 회수는 옵티머스에게 큰 타격이 되었다. 이후 옵티머스는 펀드에서 후순위 펀드에 투자된 돈을 빼내 선순위로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돌려막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른바 펀지 사기가 시작된 것이다. 전파진흥원의 이상한 투자는 감사에 의해 심각하게 문제가 되었다. 전파진흥원이 일단 책임에서 벗어나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들이 우선 살아야 했기 때문에 옵티머스로부터 자금 회수 그리고 검찰에 수사 의뢰서를 제출했다. 옵티머스 입장에서는 전파진흥원의 자금 회수까지는 어쩔 수 없지만 검찰에서의 무혐의는 반드시 받아야만 했다. 다른 투자를 받아오지 못하면 펀드 돌려막기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미 고문단을 통해 충분한 후속 투자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 수사가 기소로 이어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된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옵티머스의 막후 설계자들과 악의 카르텔은 대거 등장할 수밖에 없었다. 14. 이때부터 옵티머스 고문 변호사 이규철이 맹활약을 했다. 이규철과 윤석열은 이 불기소에 대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건처럼 발뺌하지만 표창장과 휴가증도 모든 검찰력이 총동원되어 수사하는데 정부 기금이 1천억이나 들어간 이 사건은 의도적으로 뭉갠 흔적이 분명하게 보인다. 그래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이 문제를 정면으로 언급했던 것이다. 15. MGB 파트너스 대표 박준탁은 2017년 8월 IB팜 홀딩스로부터 성지건설 지분 20.04%를 사들인 후 최대 주주가 된다. 전파진흥원의 돈을 옵티머스로 받아온 정영재는 그 무렵에는 박준탁과 함께 성지건설의 사내 이사가 된다. MGM 파트너스의 성지건설에 대한 전환사채 인수는 전파진흥원 자금이 옵티머스를 거쳐 스키앤스킨 유현권이 소유한 세 곳의 페이퍼 컴퍼니를 거쳐 MGB 파트너스에서 다시 성지건설로 돌아오는 방식이다. 전형적인 무자본 M&A 방식이고 이 작업이 마무리된 후에 MGB 파트너스는 성지건설 주식을 담보로 상상인으로부터 140억의 돈을 빌려왔다. 물론 상상인 유중권은 늘 자신이 했던 방식으로 반대 매매를 통해 자금을 회수했고 이후 상장사였던 성지건설은 상장 폐지되었고 애꿎은 투자자들만 큰 손실을 보았다. 17. 옵티머스의 자금은 정영재가 대표로 있는 골든코어에 312억이 들어갔는데 골든코어는 정영재와 옵티머스의 자금 저수지로 의심받고 조폭 출신 이동열이 대표로 있는 트러스트오의 절반씩 소유하고 있으며 김재현의 아내가 사내 이사로 있다. 전파진흥원의 수사 의뢰서에는 김재현과 정영재가 결탁하여 투자금 기금을 불법 전용해서 성지건설의 인수자금으로 사용했고 정영재가 성지건설의 사내 이사로 선임되었다는 내용까지 들어있다. 이런 어마어마한 내용을 검찰은 모른 척했고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전파진흥원의 수사 의뢰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리를 했다. 윤석열이 집무실에서 옵티머스의 변호인 자격으로 면담까지 한 이규철은 불기소가 나온지도 몰랐다고 해명한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규철과 윤석열. 20. 또 한 가지 이상한 사실은 검찰이 사건을 공식 종결한 날짜는 2019년 5월 22일인데 이 결과를 알리지 않고 있다가 의뢰인, 사실상 고소인이 사건 결과를 문의하자 2019년 10월 19일이 되어서야 알려준 것이다.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은 이렇게 옵티머스에게 면죄부를 주었고 이 옵티머스에는 각 기업과 개인들이 투자금이 안심하고 들어갔다. 이때까지 1천억대 투자금이
검찰이 면죄부 이후 1조 5천억이 들어간 것이다. 21. 검찰은 지금이라도 전파진흥원 관련 수사를 다시 진행하라. 정부 기금이 어떻게 이렇게 허술하게 옵티머스로 흘러들어갔는지 재수사하라.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파진흥원의 수사 의뢰서를 무혐의 불기소로 처리했는지 당시의 자세한 수사 기록을 공개하라. 거대 악의 칼텔, 전파진흥원의 이상한 투작, 옵티머스.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다룬 옵티머스 무혐의 불기소. 그리고 윤석열과 이규철의 관계. 왜 불기소 처리했는지 밝혀라.